네, 주식을 사랑하는 이창진 앵커 등장을 했습니다. 다소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시장 얘기, 오늘도 흔하지 않은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텔미 지금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 준비된 키워드 이 세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제2의 펩트론 등장을 꼽아봤습니다. 오늘 펩트론에 대항할 만한 새로운 바이오 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펩트론과 이 기업 자세히 비교 분석을 해볼 거고요. 미래 전력망의 핵심으로 꼽히는 HVDC 관련 기업 오늘 실적과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인바운드 수혜주 하면은 뭐 호텔, 카지노, 미용 의료기기 이쪽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의외의 기업이 있더라고요. 리포트를 통해서 잠시 후에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랜만에 시장에 바이오 기업이 상장을 한 것 같습니다. 종목은 바로 G2G 바이오인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펩트론과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제가 이 블로그 글을 텔레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G2G 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 펩트론과 비교 분석을 한 글이 블로그에 8월 3일에 올라왔었는데 오늘 텔레그램방에 업데이트가 되었길래 제가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G2G 바이오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약물 전달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술적인 강점으로는 고함량 약물 탑재가 이제 가능한데 세마글루타이드 기준으로 25에서 5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대비 10배 수준이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GMP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량 생산 인프라를 갖췄다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주요 파이프 라인으로는 비만과 당뇨 치료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만 당뇨 치료 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G2G 바이오는 이를 한 달에 한 번 또는 세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에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함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글로벌 제약사 중에 한 곳이 A사로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쓴 그분에 따르면 이 A사는 노보노디스크인 것 같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 A사와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콜라보레이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노보노디스크인지는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다른 대형 제약사인 베링거 인겔하임과도 같은 성분 기반의 장기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펩트론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대표이사가 펩트론의 연구소장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하시다시피 펩트론도 지금 서방형 밀입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두 회사 모두 동일한 서방형 밀입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약을 아주 작은 구슬에 넣고 천천히 녹도로 만들어서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꾸준히 약효를 내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매일 먹거나 주 1회 맞아야 하는 약을 1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만 투여해도 됩니다. 차별점으로는 G2G 바이오는 지금 초고용량을 기반으로 기술적인 혁신을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대량 생산 능력이 강점입니다. 성장은 초기 국면이지만 잠재력이 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펩트론은 상용화 경험과 이미 검증된 애로 실적이 강점이겠죠. 안정성과 신뢰도를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요. 펩트론이 오늘 시총 기준으로 지금 8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는 흐름이 나와줬고 G2G 바이오 오늘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체격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해볼게요. G2G 바이오도 지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아직 확실한 애로 가능한 파이프라인이 가시화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초기 성장 구간인 만큼 펩트론과 비교했을 때는 저평가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이 블로그를 쓴 분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G2G 바이오의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오늘 주가 86,500원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장중에는 무려 68% 넘게 급등을 하면서 97,300원에 고점 찍어냈고요. 현재는 59%대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주가 9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펩트론과 앞으로도 시장에서 계속
비교가 될 것 같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총의 갭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 안에서 성과를 내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오전에 보성파워텍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558억 원, 영업이익 136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11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멘트를 보시면요. 세명전기에 이어서 관련 기자재 업체들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중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성파워텍, 세명전기 모두 송전과 전력 인프라 구축 기업으로 꼽힙니다. 주로 송전, 철탑, 전력망 관련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성파워텍이 실적이 잘 나온 이유, 매출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송전망 확충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해외에서 대형 송전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동해안에서 신가평 송전선로 공사 그리고 HVDC 사업 확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세명전기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AI 및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입니다. AI 산업이 커지면서 전 세계 전력 수요가 매년 2, 3%씩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면서 보성파워텍의 송전 철탑 수요도 역시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 관련 매출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등 원전 프로젝트 쪽으로 원전 철골 공급 계약이 확대가 됐고 체코 등의 원전 수출도 매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지금 HVDC 그러니까 고압 직류 송전이 전국에 깔리면서 관련 부품주인 세명전기, 보성파워텍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 그만큼 HVDC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HVDC는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도심까지 가져오려면 또 필요하고 실적에서도 드러났다시피 AI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전력 공유 프로젝트가 활발해지면서 HVDC 기술이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한국 내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면서 철탑, 송전과 같은 관련 부품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실적 공개와 함께 주가 순간적으로 15%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렇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일제히 다 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국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을 좀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2%대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을 수반한 장중 급등세 나와줬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될 수 있고 일단은 남아있는 3분기, 4분기에도 HVDC와 관련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도 좀 추가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1시 30분쯤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카카오 리포트가 텔레그램 방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카카오 외국인도 씁니다입니다. 이제 카카오는 한국에서만 쓴다, 한국인들만 쓴다는 옛말이 됐죠. 최근에 방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카카오 생태계 활용으로 인한 거래액과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스토리였습니다. 여기에 카카오는 AI 사업 기대감에 자회사 성장까지 더해져서 밸류에이션 확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먼저 외국인들은 카카오를 어떻게 쓰고 있냐 자세히 짚어보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방한객들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를 쓰면서 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 QR코드 상당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중국인 여행객의 무려 65% 정도가 QR 간편 결제를 가장 선호하는데 알리페이로 카카오페이 스마트 QR 인식 그리고 결제가 가능합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백화점, 의료, 미용 등 고액 결제 가맹점들이 확대가 됨에 따라 방한 중국인이 증가하는 이 알리페이가 수취한 수수료 수익을
카카오페이에 정산하는 구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티는 중국 최대 지도 및 내비 앱인 고덕지도와 이제 연동이 되는데요. 중국어로 한국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물론 블루, 모범, 벤티, 블랙 등의 택시 호출도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화, 결제까지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가서도 우리가 동남아 가면은 그랩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그랩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을 가서도 해당 국가 택시 호출이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가능해져서 그랩 등과 연동이 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코멘트를 보시면요. 인바운드 여행객, 특히나 방한 중국인의 가파른 증가세에 여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중에 카카오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의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주가는 지수 대비해서는 장중 내내 견조한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대 현재 구간에서 오름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겪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다시금 재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로 증권가를 기반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타임의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구도 최현동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투자자분들은 시장에서 어떤 뉴스를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알토진 관련해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건 오늘 또 장 끝나고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금리 인하 관련해서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탄력이 좀 작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 우리 시장도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커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 그 베팅이 거의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가 100%인데 그 중에서 약 5%에서 10% 정도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25베이스 포인트가 아니라 50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는 한 번에 두 번 금리 인하는 그런 가능성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도 계속 둔화되고 있죠. 일단 7월 달에 미국 고용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비농업 고용자 숫자가 7만 건으로 줄었고, 그 전달에서 줄면서 두 달 연속 이 고용 지표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바로 이제 엊그저께 확인했던 소비자 물가 지표만 본다 하더라도 전달 대비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금리 인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용과 물가가 둔화가 되고 있다. 그럼 파월 의장이 항상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게 데이터 보고 판단할 것이다라는 건데 좀 그런 데이터가 지금 금리 인하를 가리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CA 패드워치에서 제공하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시장은 9월달 금리 인하를 100% 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은 기술주보다는 바이오 제약주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도 연준이 9월달, 10월달, 12월달 총 3회에 걸쳐서 금리 인하할 거로 보고 있는 거고 사실 또 정치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이 베젠트 재무장관이 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서 일단 9월달 첫 금리 인하는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대응해야겠다라고 본다면 이 바이오 기업들 우리가 뺄 수가 없겠죠. 이 바이오도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도 이제 성장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앞두고 그 2차 전지에 있어서 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를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결국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5,770원인데요. 후성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일 텐데 2차 전지가 한창 잘 나갈 때는 꽤 많이 거론됐던 종목입니다. 일단 불소화합물 기반의 화학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이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을 지속하면서 뭐 냉매가스라든가 이 무기 불화물 이런 그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 특수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로 불리기도 하고요. 2차 소재인 전해질을 제조하고 있거든요. 국내 유일의 전해질 생산 기업이고, 이 2차 전지의 또 핵심 공급사로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뭐 수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의 보조금이 9월까지는 진행되기 때문에, 9월 달에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밀어내기 판매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전기차 데이터는 좋을 것 같고, 특히나 ESS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 이 전해질을 만드는 후성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 또 LG, SK 우리의 어떤 4대 총수가 다 같이 경제 사절대 포함돼서 가기 때문에 이 LG 엔솔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나올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수혜로 또 후성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후성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7,0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는 4,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 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로 꼽아주셨고요. 종목은 후성이었습니다. 소개해 주셨던 LNF도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네, LNF도 지금 저희 VF형 같은 경우는 50%까지 수익 나면서 아직 한 주도 안 팔고 있는데 2차 전지 올라갈 이유가 계속 나아지고 있죠. 일단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때까지는 계속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연휴 끝나고 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 배터리, 바이오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이 UBS 투자증권에서 이 매도력부터 나왔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 결국 연휴 뒤에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할 것인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있을 4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